뉴스 브리핑. 일명 오바마 케어로 알려져 있는 어포러블 케어 액트의 월 건강보험료가 오늘부터 1인당 평균 $50, 팔리시당 $85 인하됩니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따라 연방정부가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거쳐 임시로 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준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연방빈곤선 150%까지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며 연방빈곤선 400% 이상 소득이 있는 중산층의 경우에도 최대 보험료를 수입의 8.5%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험 전문인들은 보험이 비싸서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오바마 케어 접수 기간은 8월 15일까지입니다. 최근 조지아주가 선거법을 개정한 이후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애틀랜타와 조지아주를 보이콧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계 인사들도 조지아주 촬영을 보이콧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기 시작했고, 코카콜라와 델타항공 같은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주요 기업들도 새 선거법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성공한 흑인 기업가들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러한 보이콧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바이든은 ESPN과의 인터뷰 중에서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올스타전을 애틀랜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주 상원은 11월 3일 선거 기간 동안 사용된 투표 관행에 대한 논란이 일자 우편 투표용지 드랍박스와 대부분의 드라이브-트루 투표를 금지하는 법안을 오늘 아침 통과시켰습니다. 18대 13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텍사스주 하원으로 전달됐습니다. 위원회 청문회는 4월 6일 화요일 의원들이 소집되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역방송국 KXAN은 이 법안은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하려면 먼저 그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또한 선거부서에 주어지는 $1,000 이상의 사적인 자금에 대해서도 최고 주정부 지도자들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애리조나주 상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4개 기업을 고용했으며, 이들은 선거 결과를 감사하고 2020년 마리코파 카운티 총선에 투표한 210만 표를 재검표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캐런 팬 연방상원의원의 이 같은 발표는 애리조나주 의원들이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에서 투표용지를 재검표하라고 명령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이라고 에폭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주 상원은 3월 18일 성명을 내고 광범위하고 상세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투표기 점검과 투표용지 스캔, IT 위반 사항 점검, 수개표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번 주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며느리가 가진 인터뷰를 삭제하자 라라 트럼프가 오늘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라라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의 목소리에 담긴 내용이 삭제된다며 페이스북 측이 보낸 의혹의 이메일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기구와 가까운 한 인사는 어제 에폭타임스에 트럼프와의 인터뷰 영상이 소셜미디어 대기업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라라 트럼프는 팍스뉴스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축하하면서 글쎄 우리는 어쨌든 그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모든 미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분노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이지만 내일은 그게 당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동성애 커플이 요청한 결혼 케이크를 거절했다가 고소를 당했던 콜로라도의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가 2018년까지 이어진 기나긴 소송에서 끝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고 데일리 와이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스젠더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8년 판결에서 사업체가 종교적 반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게이 또는 레즈비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덴버의 트랜스젠더 변호사 어텀 스카르디나는 자신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날을 기념해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전화했고, 필립스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평등법이 통과되면 스카르디나가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참모장을 지낸 브라이언 해리스는 내일 국경위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광고 캠페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데일리 컬러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컬러는 해리슨 전 참모장이 자신이 트럼프 하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때 만든 정책을 취소함으로써 국경에서 위기를 일으킨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슨은 바이든 행정부, 즉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CDC 국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는데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FBI는 3개월 만에 두 번째로 지난 3월 총기 판매, 은닉 운반, 그리고 다른 총기 관련 신원조회 기록이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간이 범죄 신원조회 시스템은 469만 1738건의 신원조회가 이루어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월에 세운 기록인 431만 7804건보다 많은 것이라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있는 하얏 건스의 마케팅 국장 저스틴 앤더슨은 우리의 판매량은 이미 지난 3월을 크게 앞질렀다면서 그 주된 원인으로 바이든의 총기 관련 언급이 1위라는 점과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3월 17일부터 1,400달러의 거래도 많은 사람들이 경기부양 자금을 총구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제2선거구 연방하원 후보였던 민주당의 리타 하트는 하원 민주당원들이 공화당 의원을 뒤엎기 위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이번 주 마침내 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마리안넷 밀러 믹스의 아슬아슬한 승리로 종결된 셈이지만 하트의 양보는 그녀를 점점 더 늘어나는 패배자 명단에 추가시켰을 뿐이며 그들은 실제로 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하트가 주 선거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패배가 잘못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모습은 과거 힐러리 클린턴과 스테이시 에이브럼스에게서도 보였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비즈니스 빌딩에서 총기를 난사해 9살 소년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소년은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웨스트 링컨 애비뉴 202번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대응했고, 저녁 7시를 넘겨 총을 쏜 용의자 44살의 아미나답 가시올라 곤잘레스를 검거했습니다. 오렌지 경찰 대변인인 제니퍼 어맷 경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범행 동기는 용의자와 모든 피해자 사이에 존재했던 사업적, 개인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자계적인 폭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사가 오늘부터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고 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이 경기 부양 법안이죠.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 경기 부양 법안의 예산안 중에서 일부분이 이 바로 오바마 케어를 지원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쪽에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2021년과 2022년 그 두 해에 걸쳐서만,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만 임시로 보험료가 낮춰지는 그런 이제 것이 됩니다. 일단은 임시라고는 하지만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좀 환영받을 수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종전에 오바마 케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중산층한테는 오바마 케어가 적용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빈곤선에서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일정 퍼센테이지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4만 불을 번다 혹은 5만 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1년에 4만 불, 5만 불이라는 수입선이 그렇게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웬만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입선인데, 그것도 고위직이 아닌 일부 평사원 선에서도 벌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오바마 케어를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오히려 돈을 못 벌어야 더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세금 신고를 좀 적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수입을 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입을 차라리 포기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1년에 뭐 4, 5만 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은행에다 뭐 저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과도한
의료보험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가입하지 않고 포기하게 하는 이런 이제 사이드 이펙트 같은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중산층을 없애게 하는 악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었는데, 근데 지금 요번에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보험료는, 건강보험료는 그 본인 수입의 8.5%를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이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험 수가가 낮아지는, 의료보험료가 낮아지는 이런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 이야기는 이런 경우에는 중산층도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가입을 하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의료보험 가입을 하시면은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보험들이 그렇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을 이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불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기검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돼서 이 피보험자들은 부담할 돈이 거의 없이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기 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중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본인의 건강을 체크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에도 보험이 없다면은 굉장히 큰 의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의료비가. 근데 이제 이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어떤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할 경우에 미국의 의료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 일반 그 중산층 가정에서는 그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완전히 저소득층이라면 차라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소셜 워커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병원 쪽에다가 이렇게 기부금 들어오는 거에서 어떻게 본인의 병원료를 탕감해 주게 하는 뭐 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산층들이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아주 잘 살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애매한, 의료비를 부담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층들이 이번 기회에 의료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긍정적인 소식이고 이미 통과된 법을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이 이 부분들 좀 잘 생각하시고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관리하는 것이 뭐 특히 이민자들 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인생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의료보험 가입을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8월 15일까지 가입을 새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는 새로, 여태까지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도 새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 기존에 오바마 케어 플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본인이 이런 그 할인받는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건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통해서 이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 에이전트들한테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요번에 오바마 케어에서 내가 내야 되는 프리미엄이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느냐, 그거 좀 조치 좀 취해달라라고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방 빈곤선에서 150%까지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개인인 경우에는 19,320달러, 만약에 부부가 같이 조인트로 세금 신고하시는 분은 26,130달러, 연소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4인 가정의 경우에 39,750달러, 4인 가족인데 약 4만 불이 안 된다라면 그러면은 오바마 케어 보험에 가입해도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이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개인 소득인 경우에 51,040달러. 이 과거에 51,040달러 1년에 혼자서 그렇게 번다 그러면 오바마 케어 가입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오바마 케어가 아닌 다른 일반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되니까 5만 불 이상 벌었던 분들이 사실은 보험 가입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뭐 1,000불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보험 가입을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 케어가 이번에 새로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8.5% 이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5만 불을 번다 그러면은 8%라고 하면은 대략
한 1년에 4,000불,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몇백 불 정도만 내시면 되는, 한 400불 정도만 내면 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험료가 낮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0불 내야 됐던 것을 한 300~400불만 내면 되는 그런 식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한번 가입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호앤 선호 종합보험에 있는 선호미숙 보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종전에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1,500불 냈던 분들이 한 700불대로 떨어지는 이런 그리고 그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보험이 비싸서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에이전트들한테 물어보셔서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케어 이 보험료는 사실은 주마다 좀 차이가 많습니다. 각 주마다 적용되는 것들이 좀 다르고 어떤 주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것 말고도 주정부에서도 주는 보조금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주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또 주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죠. 나이라든가 가족 구성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는 과연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그 주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뉴스 브리핑 해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소식이 바로 이 조지아주 선거법 이야기인데요. 조지아주에서 선거법을 새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선거를 정확하게 이 불법 부정선거들이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안전장치들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새로운 선거법에 대해서 이거 선거 탄압이다 라고 민주당 쪽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급기야는 이제 보이콧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계 쪽에서 헐리우드 쪽에서 먼저 이 보이콧 신호탄이 터졌는데요. 조지아주에서 영화 촬영 안 하겠다라는 감독이 이제 양심선언 같이 난 조지아주에서 촬영 안 하겠습니다. 이런 감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주에서 영화 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지아주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의 맥시멈 30%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아주 영화 산업이 지금 헐리우드 못지않게 상당히 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주의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이제 헐리우드 쪽에서 당장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지금 흑인 사업가들 아주 뭐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흑인 사업가들이 이거 가만히 내비둬서는 안 된다. 기업들 뭐하냐? 그러면서 이제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까지 했었던 케네트 쉬널이라는 분인데 이 케네트 쉬널 같은 분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이렇게 선거법을 좀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곳들이 있으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고 반대해야 된다. 기업들이 나서서 보이콧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섰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코카콜라라든가 델타항공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조지아주에 굉장히 주 정부에 압박을 넣으려고 하는 그리고 주 의회에 로비스트들이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로비스트들을 동원해서 주 의원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카콜라하고 델타항공은 조지아주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대기업인데요. 근데 이 대기업들이 만약에 우리 본사 옮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주 황당해지는 것이죠. 주정부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인데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휘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 스포츠계까지 이 보이콧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ESPN에서 이 방송된 중계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ESPN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야구 메이저리그 경기의 올스타전이 아틀란타에서 열릴 예정인데 그것을 지금 다른 데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오늘날의 프로 선수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선수들 한번 띄워주더니 나는 그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틀란타에서 올스타전 하지 말고 다른 도시에서 올스타전 하라라는 거죠. 그걸 강력히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태어나서 이 스포츠 경기 보이콧하라고 부추기는 대통령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싶은데 너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본인의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것을 이 스포츠 선수들, 스포츠 단체한테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강력히 지지한다 뭐 이런 말 해가면서 부추기고 있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미 당선이 됐다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긴 한데 당선이 된 대통령이라면 자신을 뽑아준 국민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주지 않은 국민들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단합, 대화합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1순위에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국민 단합, 통합 이런 것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거 뭐 국민들 다 싸움판 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국민들 갖다 이간질을 하고 있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좌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스포츠 선수들이 마치 책임감이 대단한 선수들인 것처럼 이렇게 부추기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솔직히 창피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슈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슈널이라는 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최고 경영자까지 했었던 아주 성공한 흑인 사업가로 미국 역사에서 성공한 흑인 사업가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는 분인데 근데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새 선거법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말들 좀 내하라 이거죠. 여기에는 중도가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에 찬성하거나 아니면은 투표를 억압하는 것을 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애틀란타에 있는 대기업들 뭐하냐 이거죠. 응? 입장 발표해라. 정치인들 좀 궁지에 몰아넣어라. 이게 뭐하는 거냐. 이거는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넣은 겁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상황인 것이죠. 조지아주에서 통과시킨 그리고 지금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서명한 이 새 선거법이 이 선거 탄압을 하는 그런 선거법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1세기의 짐 크로우법이다라고 비판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전혀 아닙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CNBC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슈널이라는 분, 그분 뉴저지에 사는 분인데 뉴저지에서 최근에 통과한 선거법 봐라. 보면은 뉴저지는 사전투표를 9일간 한다 이거죠. 사전투표. 조기투표 9일간 하게 하는데 조지아주에서 통과된 법은 조기투표를 17일 동안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17일. 어떤 게 선거 탄압이고 뭐가 문제냐 이거지 뭐가. 본인 살고 있는 동네나 잘 챙겨라. 이게 이제 캠프 주지사가 한마디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법 내용도 모르면서 참견하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주 일이나 똑바로 참견해라. 이렇게 지금 다그친 거죠. 17일입니다. 기존보다 조기 투표하는 날짜를 더 늘렸습니다. 오히려 주말에 투표할 수 있는 날짜를 더 늘리게 했고요. 드랍박스 같은 경우에도 인구에 비례해서 드랍박스들을 놓았었는데 유권자 숫자가 몇 명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드랍박스를 놓았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각 카운티마다 1개 이상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랍박스 숫자도 사실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주에서 이번에 통과된 새 선거법은 투표를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투표해라 라고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열어주는 겁니다. 한 가지 지금 공격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인데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할 때 본인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지 신분증 번호를 제시를 해야 그래야 이 투표 용지를 보내주겠다.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있는 것인데 아니 지금 현장에 가가지고 투표할 때는 나도 운전면허증 보여주거나 신분증 보여주고 들어가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본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어차피 투표하는 것인데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을 할 때는 신분증 보여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신본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우편투표
마구마구 신청해가지고 이 사람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마구 투표하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불법 투표를 조장하는 것이 그들인데, 민주당 쪽인데, 저들은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이 투표하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불법 투표를 조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제대로 투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 거기다가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아예 지금 보이콧까지 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웃기는 짜장입니다. 말 그대로. 좀 이따 전해드리겠지만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전부 다 지금 다 이런 공화당이 지금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다 유사한 법들이 전부 다 진행이 될 것입니다. 조지아주가 지금 타겟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지금 물로 본 곳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등졌으니 저 한번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체크 팩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새 법에 투표 시간을 일찍 끝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했던 그 주장은 잘못됐다. 피노키오 4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좌파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언론사에서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짐크로우법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순전히 스테이시 에브람스, 그러니까 지금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맞상대였다가 떨어진 이 스테이시 에브럼스가 지금 민주당 쪽에 계속 입김을 넣으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지금 펼쳐나오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고스란히 아무것도 모르는 스포츠 선수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단체들 그리고 기업들을 갖다가 지금 충동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런 충동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델타 항공의 최고 경영자로 있는 에드 바스티앙 사장이 어제 전 세계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메모를 보냈는데 그 메모의 내용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최종 법안, 그러니까 이 조지아주의 새 선거법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전체 법안의 근거는 거짓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2020년 선거에서 조지아주에서 유권자 사기가 벌어졌다. 투표 사기가 벌어졌다. 부정선거가 벌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법을 개정하자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2020년에 그런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라 이제 정치꾼이 되는 것이죠. 자,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판결은 어느 누구도 감히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정말 모르고 한 소리고 이것도 거짓 증거인데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 국무부에서 조사해가지고 이미 35명 사례를 적발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는 것이고요. 조지아주에서는. 그리고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라면 멀쩡히 봤을 것 아닙니까? 동영상. 그 테이블 밑에서 꺼내가지고 밤중에 개표하는 그런 상황들. 감독관이 없는,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를 그냥 강행했던 이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선거가 진행이 된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사람의 지금 지능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정치인들이 뒤에서 선동하고 앞으로 끌고 나가면 어쩔 수 없이라도 끌려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지금 상황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혼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는 5만 군데 언론사들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이 조지아주 선거법 문제 없다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혼자 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선거법을 공격하는 이 보이콧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활동가들이 있다, 액티비스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정치인들 주변에 돌아다니는 뭐 로비스트라든가 뭐 5만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파리들. 이 날파리들이 결국에는 일들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인들을 마치 처벌이라도 하듯이 마스터스나 메이저리그 이런 데서 자기네들 보이콧하겠다고 하면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열심히 살고 있는 조지아 주민들한테 왜 벌을 주려고 하느냐. 선거법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팬데믹과 같은 아주 어려운 힘든 상황이 어차피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더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텍사스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이 텍사스 주 의회를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텍사스 주 상원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안이 하나 또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넣는 드랍박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투표 이것 금지하겠다라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인데요. 이 법안 통과되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도 유권자 탄압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내고 있는 성명을 보면은 뭐냐 하면 모든 적격한 텍사스인은 인종, 출신국, 장애, 성별, 연령, 소득 또는 정당에 관계없이 투표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번에 통과된 텍사스의 이 상원 법안은 텍사스 주민 모두가 투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똑같은 주장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내는 주장은 더 많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편하게 투표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만들면 딱 제한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 쪽의 주장입니다. 겉으로 들어서는 아주 그럴듯한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주면 불법 투표가 자꾸 나온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편 투표 편하게 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편 투표 할 수 있게 해줬더니 세상에 죽은 사람 이름으로 투표를 하질 않나 타주로 이사간 사람 이름으로 투표를 하질 않나 이런 회개망측한 짓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그래서 요번에 그런 거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랍 박스라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직접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자라든가 타주로 이사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짜로 투표용지 본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드랍박스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은 그 과정이 이미 이것이 과연 누가 그렇게 한 것인지 합법적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범법을 한 사람들을 잡아내서 처벌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랍박스라든가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왔던 지금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해왔던 그 방법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이상한 꼼수들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주에서는 일단은 법은 통과는 시켰는데 하원에서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하원도 통과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통과시키면은 이제 뭐 소송 제기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상황입니다만은 그 소송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 때 이미 텍사스 민주당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는 우편 투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주 대법원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을 기각하고 면역의 부재는 신체적 장애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이 없어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 안 맞았으니까 면역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투표하러 나가기가 무서우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게 무서우니 우편 투표를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근데 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면역되고 안 되고가
본인이 투표하러 나오고 못 나오고를 판단하는 그런 장애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텍사스주에서 통과시키고 있는 선거개혁 법안들은 아마 민주당 쪽에서 아무리 거부하고 소송을 걸어도 이기지 못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상원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기다려왔던 소식인데 드디어 감사를 시작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감사를 할 회사를 4곳을 지금 선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Wake Technology Service, 그다음에 Cypher, 그다음에 Digital Discovery, 그리고 Cyber Ninjas라는 그런 회사들인데 2개 회사는 포렌식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개 회사는 회계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각 회사들이 각각 자기 맡은 바대로 움직여 줄 것이고, 그리고 수검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개표하는 재검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요. 210만 장을 다시 검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메리코파 카운티에서 나온 210만 장을 일일이 다 수검표를 다시 해보겠다. 그리고 도미니언 기계는 기계대로 따로 다 포렌식 검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투표 용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했던 모든 예산 흐름에 대한 그런 회계 감사까지 전부 다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결과를 좀 잘 기다려 보겠습니다. 60일 정도 결과가 나오려면 6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60일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 트럼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라라 트럼프가 엊그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페이스북에서 이 영상을 삭제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페이스북 측에서 라라 트럼프한테 이메일을 통보를 보냈는데 그 이메일 보낸 통보 내용에 보니까 트럼프와의 인터뷰 영상이 소셜미디어 대기업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그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빅텍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면 일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야 트럼프 목소리 듣기 싫은데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라라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거 좋아할 일 아니다.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우리가 사실은 엄청 분노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오늘은 트럼프가 당했지만 그 내일은 그것이 네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언제 누가 취소당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페이스북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미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중단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이미 그 결정이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지침이 앞으로 올라오는 모든 컨텐츠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영상에 나온다거나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하면 일단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트럼프 지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를 지우겠다. 완전히 뭐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답답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제 이 라라 트럼프와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이 트위터에서 빠져나오니까 트위터가 이제 재미가 없어져서 트위터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뭐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자랑반 뭐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고 넘어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이슨 밀러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수석 보좌관이었던 제이슨 밀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나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뭐 마지못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 시티은행.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예, 콜로라도주에서는 지금 잭 필립스라는 제빵사가 또다시 언론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매체에서 먼저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데일리 와이어에서도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또다시 이 언론의 이 기사들이 떠올라서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잭 필립스라는 이 제빵사는 과거에 게이 커플이 결혼식 하는데 결혼 기념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라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종교적인 양심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거절했다가 소송을 당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게 2012년이죠. 2012년에 벌어졌던 일이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또 성평등 이야기가 한 물결을 타고 그러면서 또 LGBTQ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세등등해졌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지금과 비슷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소송을 아주 딱 걸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화두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목사님들 난리가 났었죠.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례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하면 소송당하는 거 아니냐. 이 게이 커플한테는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뭐 게이 커플이 갑자기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교회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가 또 교회가 소송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만 가지 걱정들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아주 희대의 사건이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법정 싸움이 계속됐지만 결국 2018년에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났냐 하면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굳이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본인이 하기 싫으면은 게이라든가 레즈비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미 그 과정 중에서 이 잭 필립스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콜로라도 주에서 주문 케이크 제작을 하지 마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러니까 맞춤형 웨딩 케이크는 더 이상 만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거였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것 때문에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던 이 제과점이 직원 2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좀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이젠 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니까 승소했으니까 이겼으니까 이제 좀 나아지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리하겠다 마지막 심리를 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시기에 또 다른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또 다른 또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이 지금 이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트랜스젠더 생일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거를 거절했다고 소송을 건 것이죠. 처음에는 이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주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다가 제소를 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기각을 하니까 민사소송을 아예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스카르디나라는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 덴버에 있다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덴버는 마리화나도 합법화되어 있는 곳이고 하여간 좀 희한한 곳인 것 같습니다. 거기. 근데 하여간 그 스카르디나 변호사라는 분이 하여간 트랜스젠더가 본인이 확정된 성확정 수술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본인의 새로운 생일로 여자로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그날을 생일 기념하겠다 해가지고 케이크를 주문했던 모양인데 참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정작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평등법 때문입니다. 지금 연방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등법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224대 206으로 통과가 됐는데 연방 하원에서 이것이 통과될 때
당연히 민주당원들은 똘똘 뭉쳤고 거기에 공화당원들까지도 몇 명이 가세를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연방 상원에 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걸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평등법이라는 것이 이퀄리티 액트라는 게 말은 평등법인데 뭐를 평등하게 하느냐? 성을 평등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성평등이라는 것을 너무 위에다가 올려놔서요. 나머지 부분들은 평등이 아니라 그냥 다 지배받게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기존에 이 미국에 있는 법 중에는 종교 자유 회복권, 회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자유 회복법. 그러니까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이미 뭐 수정헌법 제1조나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종교의 자유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에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만약에 이 평등법이라는 것이 통과를 하게 되면 이 종교자유회복법이 예외조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자유회복법에 저촉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평등법은. 그 안에 법 조항의 문항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 워싱턴 타임즈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다. 결국에는 만약에 이 평등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교회들은 진짜 비상 걸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뭐 와가지고 트랜스젠더가 갑자기 결혼식을 해야 되겠네, 결혼식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빌려주십시오. 결혼식 우리 교회는 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안 빌려줍니까? 이거는 평등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소송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안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이거하고 선거법 있죠. HR1 이 선거법이랑 평등법은 HR 5번입니다. HR 5번 평등법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 법입니다. 이건 정말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정을 해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반드시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의 참모장을 맡았던 이 브라이언 해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주 젊은 인재입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 해리스가 내일부터 텍사스주에다가 광고를 하나 내기 시작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겠다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지금 텍사스주의 6선거구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의원이 되기 위해서 연방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마를 해놓은 상태인데 본인 출마 캠페인에 본인의 정치 캠페인에 이 조 바이든의 국경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캠페인의 화두로 삼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광고가 이미 공개가 돼 있는데 제가 광고를 보았더니 조 바이든은 우리 국경에서 재난을 일으켰다. 그는 자유주의자들이 미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유주의자들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뭐 진보주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가 닥쳤을 때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국경을 봉쇄하고 즉각적인 추방을 명령하고 텍사스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이제 나는 바이든 행정부를 법정에 데려가 강제로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보라, 우리는 의회에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텍사스인들은 그 이하의 것에 만족할 수가 없다. 의회에 폭격기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 가가지고 아주 융단 폭격기처럼 그냥 공격을 해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해리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선거 캠페인 하기 위해서 뭐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요들을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그 다음에 CDC 국장 이 사람들을 지금 다 고소를 했는데요. 이 소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 내렸던 42번째 행정명령, 42호 명령을 전적으로 고소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100% 다 지켜라. 42호 명령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소송의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자꾸 국경을 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넘어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주고 인도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들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가슴이 아프더라도 일단은 법은 법이다 돌려보내야 추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추방 안 하고 그냥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냥 막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공개된 영상이 어떤 영상이 있습니까?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장벽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장벽 꼭대기까지 어른이 올라갑니다. 어른이 올라가서 이제 몇 살 안 돼 보이는 갓난 아기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2명이나. 이건 영상으로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아이들이 떨어져가지고 뭘 합니까? 그냥 엉금엉금 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경수비대가 그것도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수용소에 보내주는. 그럼 수용소에서는 또 그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42호 행정명령 42호가 뭐냐? 그게 바로 즉각 추방하라라는 행정명령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만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건명령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국경을 넘어오는 밀입국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즉각 추방한다. 이게 이제 그 명령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밀입국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강제 추방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불체자들에 대해서도 추방 조건이 맞춰지는 사람들은 다 추방하게 하고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서 입국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행정명령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를 않고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리슨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그런 국경을 바이든 행정부한테 물려줬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될 것이었는데 지금 일을 다 망쳐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경 위기는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망쳐놓은 것인데 그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FBI가 지금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개월, 그러니까 3월달 초기 판매를 위해서 보통 이제 신원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총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원 조회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총기 판매 혹은 은리 군반, 이제 총을 가지고 다니기 위한 사람들도 총을 가지게 다니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신원 조회가 들어가게 돼 있어서 신원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총기와 관련해서 신원 조회를 한 사람 숫자가 3월 달에 신원 조회한 사람 숫자가 기록을 갱신했다.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다는 겁니다. 469만 1738건이라고 합니다. 469만 1738건. 지난 1월 달,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431만 7804건. 이것이 사실 그 앞선 가장 큰 기록이었습니다. 2월 달 같은 경우에 기록이 떨어졌던 이유는 날짜가 28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날짜 수가 모자라니까 그만큼 떨어졌을 거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총기 구매가 굉장히 지금 크게 확산하고 있는, 이 총기 구매가 확산하고 있는 이 분위기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시절부터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 총을 사려고 애를 쓰게 됐느냐? 그것이 저희가 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안티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안티파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시위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민간인들이 이
경찰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권력들이 제대로 자기네들의 사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치안의 부재를 느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직접 다 총 들고 나와가지고 밀리티아라고 내 사업체는 내가 지키자 이러면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한밤중에 그냥 불 지르고 약탈하고 이런 회개망측한 짓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근데 경찰이나 공권력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민간인들 스스로가 자기 사업체를 지키겠다고 무장을 하면서 총기 판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런 총기 판매가 늘어나는 것인데, 올해 들어서는 그것이 훨씬 더 급하게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전체로는 작년도의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말까지 작년 1분기에는 520만 대의 총이 팔렸는데, 올해 1분기에는 570만 대의 총이 팔렸다는 겁니다. 590만 대의 총이 팔렸다는 겁니다. 거의 600만 대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70만 대 이상이 더 팔린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치안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무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총을 판매하고 있는 총기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총을 주문을 하는데 보면은 대체로 한 1,400불 선대에서 주문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1,400불대에서 주문하는 게 많을까? 이거 혹시 바이든 정부가 주는 경기부양 체크, 1,400불짜리 경기부양 체크를 총 사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이긴 한데 웃을 수만은 없는, 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 리타 하트라는 아이오와주의 선거에 나왔다가, 연방 하원 선거에 나왔다가 6표 차이로 떨어졌다고 억울해하고 있는 이 리타 하트 후보가 결국에는 나는 이제 그러면 선거는 포기하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지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런데 리타 하트가 단순하게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본인이 이겨놓은 대선을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가 이긴 선거를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러시아와 공모해서 선거를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클린턴은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대통령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지금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졌던 이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적법한 근거가 없이 계속해서 지금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선거를 조작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선거에 불복하고 끝까지 본인이 이겼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리타 하트라는 분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분인데, 22장 투표용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불법 투표용지라는 것이 결론이 난 것이었고, 아이오와 주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같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초당적으로 모여서 논의했을 때 그 주 안에서 리타가 졌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작 주 법원에다가는 소송 한번 걸지도 못했으면서 나중에 와서야 민주당한테 가가지고 낸시 펠로시 붙잡고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당선돼가지고 지금 의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뒤집으려고 했던,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당연히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100%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졌죠.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또 놀라셨을 텐데,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또 뭐 보고 놀란다, 뭐 이런 식으로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뭐냐면,
언론 보도에, 이 총격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 보도에 인종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인종증오범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인종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아시안이 관련된 사건들 같으면은 아시안 뭐 이러면서 바로 인종증오 막 이렇게 경찰에서 발표하기도 전에 먼저 앞서서 언론들이 막 떠벌렸었는데 인종증오범죄 다른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또 이 한인타운하고 가까우니까 혹시나 하고 놀라셨을 텐데 한인 사건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언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보도를 내보낼 때 그 보도를 내보낼 때 그 의도를 담아서 보도를 내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특히 이 주류 매체들,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은 그냥 단순하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 의도를 숨겨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만약에 범인이라든가 혹은 피해자가 아시안이면은 아시안 범죄다라고 막 부풀려가지고 경찰 발표하기도 전부터 막 거품 키워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정작 아시안이 없는 것 같으면은 인종 얘기 아예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게 참 저희가 지금 정말 각성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고 아시안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좀 더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더 많아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생활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